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수남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율주행차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고 화두를 던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카메라를 주요 센서로 하는 테슬라와 라이더를 중심으로 하는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격렬한 토론이장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 시간에는 어느 나라에 어떤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동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조사업체 네비건트 리서치는 시장 전략과 파트너십, 생산 계획, 실제 판매, 생산 능력과 지속 가능성 등의 지수를 가지고 평가 결과를 발표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웨이모가 1위, 테슬라가 꼴찌 수준을 보인다고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리서치 회사의 평가는 실현되지 않은 개발 및 양산 일정과 파트너십 등이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발표하는 자율주행 기술 순위가 실제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시작차를 만들고 국가별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어떤 업체들은 각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로봇택시 같은 시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확대하여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업체 중 많은 업체들이 캘리포니아의 공도 시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은 공도 테스트를 원하는 업체들에게 심사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시험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 1년간의 공도 테스트 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 결과는 매년 차량관리국이 종합하여 Autonomous Vehicle Disengagement Report로 2월 말쯤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많은 편입니다. 각사별로 시험 테스트 충점 항목이 다르고 캘리포니아 내 시험 장소가 달라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 정보와 함께 각사의 자율운전차의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자동차와 IT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로부터 어느 나라의 어떤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19년에 62개사에서 20년에는 2개가 늘어 64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 세계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는 이를 포함하여 약 100개가 넘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업체들이 다 참가한 군웅할거의 시대라고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캘리포니아 공도 테스트 결과는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19년에는 36개사가 20년에는 29개사만이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20년 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서 부득이하게 19년 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공도 테스트 결과를 보고한 업체 36개 중에서 국가별로는 미국이 19개, 중국이 9개로 압도적인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 일본, 독일 업체가 각각 2개씩, 프랑스와 헝가리 업체가 각각 1개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생 IT 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T1 부품업체, 엔비디아 등 반도체 업체, 리프트 등 라이드 쉐어링 업체, 그리고 삼성, 인텔, 애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을 제외한 삼성과 인텔은 19년과 20년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지 못해서 아직은 완벽하게 테스트할 차량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국 업체나 한국 출신이 주도하여 공도 테스트를 시작한 업체는 삼성, 만도, 도드라이브, 팬텀 AI가 있습니다. 도드라이브 팬텀 AI는 공도 테스트를 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계속 평균 거리 실적에서도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실적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과 만도는 2년간 공도 테스트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궁금한 내용, 기존 자동차 업체에서 어느 메이커가 캘리포니아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13개 업체가 시험에 참여하고 있지만 테스트 결과를 보고한 업체는 토요타, 벤츠, BMW, 테슬라를 포함한 7개 업체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포드, 혼다, 수바루 등 6개 업체는 아직도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자율운전 기술 수준이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탈당 주행거리가 있습니다. 이탈, disengagement라는 것은 자율주행차의 운전석에 있는 테스트 드라이버의 판단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오프시키거나 시스템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드라이버에게 자동 운전을 넘기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탈당 주행거리는 자율운전 계속 평균거리로 해석하면 됩니다. 주행하는 장소와 상황 등 테스트 시의 환경은 사별로 차량별로 다르지만 이탈이 발생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거리가 길수록 자율주행 기능이 우수하다는 기준이 됩니다. 자, 테스트 결과를 살펴볼까요? 자율운전 계속 평균 거리별로 티어 1에서 티어 4로 나누어 봤습니다. 티어 1은 10,000km 이상의 주행한 업체들로 미국이 웨이모와 크루즈, 중국이 바이두와 오토엑스 테크놀로지스, 포니 AI가 있습니다. 티어 2 그룹은 주행거리가 1,500km에서 3,000km 수준으로 티어 1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업체가 각각 2개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가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계속 항속거리는 웨이모, 바이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프로파일럿2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닛산이 그 중에서 78km로 제일 앞서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도토리 키재기 수준으로 보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이탈이 없었다고 보고했지만 거리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율운전 계속 평균거리 100km 이상을 실현하는 업체들을 기준으로 보면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상은 한마디로 군웅할거의 시대에서 미국과 중국 기업으로 집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1 그룹 5개 업체 중에서 미국의 웨이모와 제미 크루즈가 착실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의 기술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계속 평균거리에서 웨이모는 17년, 18년 압도적인 우세를 기록했고 19년 보고서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보였지만 1위 자리는 놀랍게도 중국이 바이두가 차지하였습니다. 웨이모는 110대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하여 캘리포니아 공도를 약 234만 킬로를 주행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탈은 110회였고 자동운전 계속 평균거리는 약 21,300km였습니다. 한편 바이두는 4대의 자율주행차를 이용하여 17만 4,300km를 주행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6회의 이탈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율주행 계속 평균거리는 29,000km로 웨이모를 뛰어넘어 이번에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지난해 88회 이탈하면서 331km를 주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두가 주도하는 오픈소스형 자율주행 기술 기반 아폴로 계획에는 전 세계 100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기술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이두는 중국 제1기차의 전기차를 활용하여 19년 9월부터 아폴로 로봇 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경쟁에서 약간 자존심을 구긴 웨이모는 어떻게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운전 계속 평균 거리에서는 2위였지만 200만 킬로를 넘는 주행거리는 타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도로에서 테스트 거리는 2,000만 마일 약 3,219만 킬로를 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미 100억 마일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18년에는 애리조나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 웨이모 1을 개시하였고 외부에서 자금 조달도 22억 5천만 불에 달하고 있어 실적, 기술, 자금이라는 종합적 관점에서는 최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이모는 작년 3월 5세대 자동운전 기술을 발표하였습니다. 안개가 끼는 경우가 많은 아침 샌프란시스코와 꼬불꼬불 운전하면서 속도를 갑자기 내는 오토바이, 밤중에 달려드는 펫류 등 복잡한 환경에서도 주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의 하드웨어와 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제5세대는 악천후와 악루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기본 차량은 제기어 전기차 iPace를 활용하여 새로운 센서 유닛 등을 추가하여 자율주행차로 만들었습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라이더와 카메라, 레이더 3종의 기술을 전부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면 천정부의 전방이 360도 된 라이더의 측정 범위는 300m로 길어졌습니다. 이 라이더에서 근거리 거리 영상을 얻을 수도 있지만 사각을 없애기 위하여 별도의 근거리 라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카메라는 500m 앞에 먼 거리에 있는 보행자 주의와 정치 표시 같은 중요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더는 새롭게 세계 최초의 이미징 레이더 시스템을 채용했습니다. 이것은 거리 분해와 방위 분해가 높은 고해상도 부품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웨이모에 의하면 이전의 레이더는 물체의 움직임 추적에 머물렀지만 이번에 새롭게 채용한 레이더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든지 정지해 있는 물체도 검출하고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지 범위는 길고 수백 미터 앞에 있는 이륜차의 운전자까지 검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의 성능 개선에 더하여 세대를 걸치면서 코스트도 내리고 있습니다. 제5세대에서는 구성과 제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현행차 대비 코스트를 반감했고 이미 양산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I-PACE를 비롯하여 내연기관 미니밴과 소형 상용차에 적용하고 있으며 SUV 클래스 8의 대형 트럭까지 여러가지 차종에 센서 유닛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용화를 염두에 두어 제5세대의 자율주행차는 인간 중심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정부에 탑재된 LED 디스플레이는 복수의 웨이모 자율주행차가 대기하는 경우 승객이 어느 차량에 타면 좋을지를 도와줍니다. 또한 5세대 차량에서는 화물실 스페이스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용 탑재 컴퓨터를 화물실에 설치해서 화물을 둘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차량 컴퓨터를 소형화하여 화물실 아래쪽에 설치하여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웨이모와 바이두와 함께 이번 보고서에서 탑3를 차지한 업체는 미국 GM의 크루즈입니다. 시험한 차량 대수를 대폭 증대하였고 총 주행거리는 133만 7,400km로 웨이모에 이어 2위였습니다. 자율주행 평균거리도 19,700km로 웨이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크루즈는 2019년 내 자율주행차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야심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는 혼다와 공동으로 개발한 라이드쉐어 용도의 크루즈 오리진을 발표했습니다. 저상화로 승강성이 용이하고 차내 공간이 일반 차의 3배가 될 정도로 넓습니다. 전후 2좌석씩 대면으로 4좌석이 있지만 승객은 충분하게 발을 벌려 앉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리진의 수명은 100만 마일 약 161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일반적인 자동차의 6배 정도라고 합니다. 더해서 종래의 SUV 전기차에 비하여 반 정도의 코스트로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서비스에 앞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제3세대의 시험 차량에 의한 자동운전 서비스를 크루즈 종업원에 대해서 24시간 주 7일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중국의 신흥 강호로 부상하고 있는 업체들과 아마존이 인수한 죽스 등과 함께 테슬라 동향을 분석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